안녕하세요 여러분, 물리실 고입니다. 오늘은 뉴턴의 운동 제3번째 법칙 작용 반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물체가 상호작용할 때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은 평등한가?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두 물체가 상호작용할 때 우리 위대하신 뉴턴님께서는 세 번째 법칙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밑에 한번 영어를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두 물체가 상호작용할 때 특징.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줄 때 그 다른 물체도 이 물체한테 힘을 준다.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항상 반대고. 지구와 어떤 물체의 상호작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지구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어떤 물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들 사이에는 힘이 작용하니까 지구가 어떤 물체를 당긴다고 생각하면 그 물체도 지구를 당긴다. 그런데 이 힘 크기는 어떻다?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이고. 근데 여기서 특별한 점은 지구가 이 물체를 당겼다면 물체는 이쪽에 지구를 당긴다는 거죠. 서로 힘주는 지점이 상대방한테 있다. 이걸 나타내 본다면 이제 이걸 A라고 생각하고 이쪽을 B라고 생각할 때 B가 힘을 받네요. 누구한테서? A한테서. A가 힘을 받네요. A가 힘을 받습니다. 누구한테서? B한테서. 요거는 B가 힘을 받습니다. 누구한테서? A에서. 근데 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다. 자, 서로 주고받는 힘의 크기는 항상 쌍으로 존재하고 같은 선상으로 땡기거나 밀릴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힘은 합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상대방한테 가 있기 때문에 힘을 합칠 수 없다. 이 점을 꼭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갓선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추 500g짜리가 있습니다. 추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손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손으로 붙들고 추 여기에 500g인데 키로로 치면은 0.5kg이죠. 우리 1kg이 지구에서 받는 힘이 대충 얼마냐면은 약 한 10N쯤 가까이 되죠. 9.8N이나 이래쯤 되죠. 자, 그러면 요거는 한 5N쯤 되겠죠. 5N. 그러면 이럴 때 5N이 가리키는 여기에 눈금이 보면 5N쯤 되죠. 5N쯤 되죠. 그러면 이 5N이라는 거는 누가 누굴 당기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용수철이 추를 당기는 힘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5N이라면은 용수철이 추를 당기는 게 5N이다. 그러면은 과연 이 추도 용수철을 당기는 힘이 얼마일까? 이걸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용수철이 A이고 오른쪽이 B입니다. 서로 수평 방향으로 당겨줍니다. 수직이면은 용수철의 그 무게가 가산될 수 있어서 일부러 옆으로 당겨주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좀 더 눈금을 확대시키면은 여기 보면은 거의 5N쯤 되죠. 자, 오른쪽의 눈금도 얼마쯤 되느냐면은 1, 2, 3, 4, 5N쯤 되죠. 자, 이랬을 때 우리 아까 이거를 추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아까 추였다고 생각하면 B가 추를 당기는 힘이 5N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추가 용수철로 바뀌었으니까 B가 A를 당기는 힘이 5N이죠. 그러면 A 입장에서 본다면 A가 B를 당기는 힘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눈금이 나타나죠. A가 B를 당기는 힘이 여기 눈금으로 5N이 나타나죠. 그래서 A가 B를 당기는 힘이나 B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똑같죠. 자, 근데 물론 힘 받는 지점을 잘 주의해야 돼요.
A라는 용수철은 요 B쪽 부분을 당겨주고 있고 B라는 용수철은 요 A 지점을 이쪽으로 당겨주고 있죠. 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데 서로 힘주는 지점이 상대방한테 있다는 점이죠. 힘 크기 어떻습니까? 아까 똑같죠. 그래서 아까 추가 용수철이 추 500g을 당기는 힘이 약 5N으로 나타난 거나 추가 용수철을 당기는 힘이 5N이 된다는 것도 자명하죠. 자, 이번에는 용수철의 종류를 달리 했습니다. 자, 왼쪽이 용수철하고 오른쪽이 용수철은 모양새가 다르니까 질량이 다르겠죠. 자, 근데 어쨌든 당겨봅니다. 자, 이번에는 C와 D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C 용수철이 D를 당기는 힘이 여기 5N쯤 되죠. 4. 얼마쯤 되죠. 그러면은 D 용수철이 C를 당기는 힘도 여기 보면 0, 1, 2, 3, 4, 5, 여기 좀 5N쯤 되죠. 여기가 5N. 1, 2, 3, 4, 5N쯤. 그래서 딱 보면은 질량이 달라도 왼쪽이 좀 더 무거워 보이고 오른쪽이 좀 더 가벼워 보이죠.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여기에 금덩어리로 더 만들어서 더 비싼 걸 만든다든가 하더라도 결국은 둘이 상호작용할 때 주고받는 힘 크기는 어떻습니까? 자, C가 D를 당길 때는 D 쪽이 힘 받으니까 이쪽으로 힘을 받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D가 C를 당길 때는 C 쪽이 힘 받으니까 힘을 받죠. 이때 힘 크기 같고 서로 방향은 반대죠. 서로 힘주는 지점은 서로 상대방한테 있죠. 그러니까 합칠 수는 없는 거죠.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용수철이 서로 당긴다면 이번에는 압축하는 용수철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사람이 여기서 힘을 줘서 이거를 10N으로 민다면 용수철은 10N 힘을 받겠죠. 그러면 그와 동시에 10N의 힘으로 용수철도 사람을 10N으로 밀겠죠. 이때 주고받는 힘 크기는 같고 방향은 서로 반대이고 힘 주는 지점은 서로 상대방한테 있고 마찬가지 용수철도 보면은 당기는 용수철뿐만이 아니라 압축하는 용수철도 있죠. 이쪽에 과일이 용수철을 누르는 힘이나 용수철이 과일을 떠 밀어 올리는 힘이나 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서로 힘주는 지점은 상대방한테 있고 이것이 바로 주고받는 상호작용하는 물체에서 주고받는 힘의 크기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고 서로 힘주는 지점은 상대방한테가 있다. 이것이 뉴턴의 운동 세 번째 법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마찰이 아주 적은 마찰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 사람이 벽을 미는 순간 벽은 힘을 받겠죠. 예를 들어 100N의 힘으로 밀었다. 100N의 힘이란 거는 대충 한 10kg을 들었을 때 힘 정도를 말하죠. 그럼 좀 더 과감하게 한 500N의 힘으로 밀었다. 그와 동시에 벽도 이 사람한테 힘을 동시에 가한다는 거죠. 크기 같고 방향 반대인 500N의 힘을 주겠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마찰이 없으면 사람은 이쪽으로 밀려나가게 되겠죠. 강호동 선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우리라고 생각해봐요. 우리하고 강호동이가 서로 밀었을 때 누가 더 힘을 많이 받을까 이래 물으면은 작용 반작용을 알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뭔가 강호동이 더 셀 것 같은 느낌. 강호동이가 우리를 더 세게 밀 것 같은 느낌. 그러나 미는 순간의 특징은 바로 뭡니까? 강호동이가 우리를 밀 때 여기를 밀 때 이렇게 주고 주는 힘의 크기나 그 순간에 우리가 강호동이를 미는 요 힘의 크기는 어떻다는 거죠. 크기 같고 방향 반대다.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밀리고 강호동이는 뒤로 밀린다. 근데 이때의 차이점은 뭡니까? 힘은 같아도 밀려나는 빠르기는 다르죠. 이럴 때 우리는 뉴턴의 운동 두 번째 식을 잠깐 써본다면 MA는 F라는 식을 쓰죠. MA는 F. 그러면 우리의 질량 곱하기 우리가 받는 가속도는 우리한테 주는 모든 외부 합력을 더하면 되죠. 이때 주는 힘이 강호동이가 미는 힘, 바로 이쪽의 힘이 되겠죠.
그러면 강호동이가 받는 힘은 뭘까요? MA는 F. 강호동이라고 이름 지어서 좀 그럴 수 있지만 진짜 천하장사로는 최고였습니다. 옛날에 우리 이만기 선수도 있고 뭐 이봉렬 선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진짜 최고의 실력자가 강호동이죠. 그래서 저는 왕호동이라는 말로 찬사의 말을 씁니다. 씨름의 최고다. 자, 그러면 강호동 선수가 받는 힘은 뭐겠어요? 강호동의 질량 곱하기 강호동의 가속도는 강호동한테 주는 모든 외부 알짜 힘. 근데 우리가 강호동이가 받는 힘이나 우리가 주고받는 힘 크기는 아까 같다 했죠. 지금 강호동이가 받는 힘은 이쪽인데 이거의 크기나 우리가 받는 힘 크기나 요 크기 같으면서 방향만 반대죠. 자, 근데 우리가 차이점은 이 힘의 크기는 같다 할지라도 방향이 한쪽을 보면 마이너스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하고 강호동의 차이점은 주고받는 힘 크기는 같아도 우리는 질량이 작은 대신에 가속도가 엄청 크죠. 근데 강호동 선수는 질량이 엄청 크죠. 그 대신 가속도가 작겠죠. 그래서 질량이 큰, 덩치 큰 사람들은 적게 천천히 밀려나 속도의 변화가 좀 작고 우리처럼 작은 사람들은 가속도가 크니까 빨리 후다닥 밀리겠죠. 그래서 밀려나는 속도를 비교하면 이게 더 빨리 밀려나는 거고 덩치 큰 사람은 천천히 가죠. 천천히 변화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주고받는 두 물체가 상호작용할 때 주고받는 특징은 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근데 힘은 더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왜냐하면 힘주는 지점이 서로 상대방한테 있으니까. 내가 강호동이를 밀 때는 힘은 강호동이가 힘받고 강호동 선수가 나를 밀 때는 내가 힘받으니까 더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에 우리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로켓이 우주 공간에서 가속될 수 없는 이유는? 자, 다음 한번 보세요. 이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게 답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우주 공간에는 로켓을 밀면 공기가 없잖아. 2번. 공기저항이 없다. 중력이 없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학생들한테 이것을 물어보면 먼저 이 중에 어떤 거라고 생각할까요? 3번을 잘 고릅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예를 든다면 바로 이런 거죠. 수평면이 있는데 어떤 학생이 뛰어오르려고 해요. 뛰어오르려면 뭔가 받쳐주는 거, 뭐가 박차고 나갈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뭔가 박차고 나갈 땅덩어리처럼 뭔가 받쳐주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어떤 아들은 공기저항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공기저항이 없으면 더 빨리 잘 나갈 수 있다. 이래 말하면 되겠죠. 그 1번도 마찬가지로 공기가 없으면 뭔가 우리가 차고 나가야 되는데 아까 땅바닥을 차고 나가야 가는 것처럼 여기 로켓도 뭔가 차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1번을 택할 수도 있겠죠. 답은 바로 뭐였을까요? 이 중에서 답은 틀렸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로켓은 잘 가속되겠죠. 왜 그럴까요? 자, 일단은 우리는 이걸 보면 되죠. 여기 로켓과 여기에 공기 하나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바로 뭘까요? 자, 우리가 로켓 할 때 생각할 것은 주변이 뭐 중요한 건 없어요. 여기에 공기 하나를 가지고 로켓이 가면서 던진다고 생각해봐요. 아주 작은 알갱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고 이 로켓이 가면서 공기 하나를 던지는 순간 이 공기 하나도 나가면서 로켓을 밀어주겠죠. 이때 힘 크기 갖고 방향은 반대고 서로 다른 상대방한테 힘을 주고 있죠. 그러면 공기가 작다고 무시하지만 이 많은 공기 알갱이들이 있으면 나가면서 이 밀어주는 힘으로 또 로켓이 박차고 나가겠죠. 그래서 바로 작용이 바로 뭐냐면 로켓이 날아가면서 공기 하나를 던져주는 힘이나 공기 하나를 나가면서 로켓을 밀어주는 힘은 놀랍게도 같다. 이것이 작용 반작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보통 중학교 때 물로켓 이런 걸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여기 물로켓이 왜 날아가느냐 이래 물으면은 다만 여기 있는 로켓 이 몸체가 여기 물 알갱이를 던져주면은 요거의 반작용으로 로켓이 그만큼 힘을 받아서 위로 가죠. 그러면은 여기서 공기를
이 물 알갱이를 최대한 빨리 뿜어낼수록 로켓이 잘 날아가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기가 들어있죠. 자, 그러면은 이 로켓에서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 공기의 양하고 물의 양을 하고, 공기하고 어떤 식의 비율을 맞추는가. 이것이 아주 매우 중요한 문제겠죠. 이것도 좀 잘 풀어보면 아주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구 위에 책상이 있고 책상 위에 어떤 물체가 놓여 있을 때 우리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구 위에 놓여 있으면 이 물체는 무슨 힘을 받을까요? 바로 뭡니까? 중력을 받죠. 자, 이런 식을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물체가 힘을 받네요. 누구한테서? 지구한테서 힘을 받는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때는 위에 화살표로 얹어놓은 거는 벡터, 크기와 방향을 신경 쓰는 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뉴턴의 그 세 번째 작용 반작용의 법칙, 바로 이거는 두 물체 상호작용할 때의 특징이죠. 지구가 물체를, 여기 있는 지구가 물체를 당겼다 그러면은 물체도 지구를 똑같은 힘으로 당겨야 되겠죠. 크기 같고 방향 반대로. 그래서 이렇게 힘이 표시되겠죠. 바로 누가 바로 힘을 받겠어요? 지구가 힘 받네. 물체한테서. 이렇게 하면 안 잊어버리겠죠. 자, 그런데 또 무슨 힘이 있을까요? 만일 이 물체가 조금이라도 알짜 힘이 있었다면 우리 보세요. 자, 뉴턴의 운동 두 번째 식, M은 F라는 식에서 조금의 어떤 외부 압력이나 알짜 힘이 있었다고 한다면 물체는 가속이 돼야 되죠. 근데 우리 지금 이 물체는 가속이 되지 않는 걸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책상이 분명히 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 있다. 바로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물체가 힘을 받네. 누구한테서? 책상한테서. 바로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누구의 상호작용인가를 잘 봐야 돼요. 우리 아까 빨간색으로 받는 힘은 지구와 물체 사이죠. 지구가 물체를 당기면 물체도 지구를 당겼죠. 그러면 이거의 반작용이 뭘까요?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면 물체가 힘받는 거죠. 그러면 이거의 반작용은 말만 거꾸로 하면 되니까 물체가 책상을 떠받치는 힘, 바로 이거가 되겠죠. 또는 누르는 힘이라도 해도 됩니다. 떠받치는 힘이나 누르는 힘도 상관없죠. 이거 지구 거꾸로 놓고 보면 누르는 거나 떠받치는 거나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가 위아래가 없는 거죠. 누르는 힘. 그래서 물론 여기엔 또 뭐가 있을까요? 더 나타내 본다면 책상도 지구를 당기죠. 그러면 지구도 책상을 당기겠죠. 힘 크기 갖고 방향 반대. 그 다음에 요 물체도 이걸 떠받치겠죠. 이것도 떠받치겠죠. 그러면 그 반작용으로 이것도 누르겠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우리 1번하고 1번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니까 요거는 바로 뭡니까? 작용 반작용. 3법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요거는 말 거꾸로 된 거니까 책상과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 요것도 바로 3법칙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물체만 뜯어놓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물체만 뜯어놓고 보면. 우리 여기 1번 점은 작용 반작용. 여기도 작용 반작용이죠. 1번과 여기 바로 1번이죠. 요거 1번님하고 2번님은 무슨 관계죠?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하는 거죠. 한 물체에 여러 힘. 자, 우리가 요거 알죠? 밑으로는 중력이 작용해. 중력. 근데 이 바닥이 떠밀어 올리는 수직항력. 요걸 우리는 수직항력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보통 수직항력. 이때 N은 노말이 보통의, 표준적인, 규범적인, 표준화된 이런 말도 있지만 수직한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노멀 포스 할 때 이거고, 요거 수직항력은 이렇게도 표시하고 크기는 같고 방향 반대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보통 중력은 우리 W. 항상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이때 중력 가속도를 집어넣는 게 중력 가속도죠. 그래서
우리가 뉴턴의 운동 두 번째씩을 쓰면은 요 물체만 뜯어놓고 보면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바깥에서 주는 힘은 수직 강력하고 중력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물체에 대한 운동 방정식 두 번째씩을 쓰면 MA는 F다. 이때 F의 의미는 어떤 물체에 주는 바깥에서 주는 모든 힘의 합력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바로 이때의 합력은 바로 뭐가 되겠어요? 중력하고 수직 강력. 지금 여기 물체에서 주는 거는 중력이 있고 1번 힘하고 수직 강력이 2번 힘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걸로 보면 가속도, 속도의 변화가 없으니까 0이죠. 따라서 한 물체에 두 개의 힘이 작용해서 전체 효과가 0된 거죠. 이때 이 두 힘은 서로 무슨 관계다? 힘의 평형의 관계다. 이렇게 말하죠. 평형. 자, 작용, 반작용은 두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할 때 힘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이면서 힘주는 지점이 서로 상대방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힘의 평형은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해서 전체 효과가 0 됐을 때 이들 힘은 서로 힘의 평형의 관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물체에선 이쪽으로 힘을 하나 주고 이쪽에서 힘을 또 하나 주고 이쪽에서 힘을 하나 줬습니다. 요거 힘을 F1, 여기가 힘이 F2라자, 여기가 F3였다. 이래서 멈추고 있었다. 정지하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럴 때는 뭐라고 하냐? 이때 세 힘은 서로 평형의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체에 4개의 힘이 작용해서 전체 효과가 0이 되었다. 그러면은 4개의 힘은 서로 평형의 관계다. 그러면 이제 두 힘이 한 물체에 가해서 전체 효과가 0이 되었다면 두 힘은 서로 평형의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약간의 좀 더 구체적인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숫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물체가 2kg짜리인데 중력 가속도는 우리 보통 9.8 내지는 10으로 놓으니까 10m/s 제곱을 해봐요. 그러면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은 얼마가 되겠어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쓰면 되죠. 바로 중력은 mg죠. a 대신에 g 있으니까. 자, 요거 질량이 2kg에 곱하기 가속도가 10m/s 제곱 되니까 요거 20N이죠. 바로 지구가 이 물체를 20N으로 당기면 물체도 지구를 20N으로 당기겠죠. 왜냐하면 작용 반작용이니까. 자, 근데 이 물체가 가만히 있으려면 이 책상 바닥에 이걸 얼마로 밀어줘야 알짜 힘 또는 전체 외부 압력이 0이 되겠어요. 당연히 요거 20N이 돼야 되겠죠. 바로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라 해도 좋고 뭐 누르는 힘이라 해도 됩니다. 지구를 거꾸로 놓고 보면 같은 말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책상과 물체의 상호작용이니까 물체도 힘을 받아야 되겠죠. 물체도 책상한테 영향을 주죠. 책상이 물체를 떠미는 게 20이면 물체도 책상을 누르는 게 20N이 되겠죠. 바로 물체가 책상을 떠받치는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누르는 힘이라 해도 상관없고. 그러면 물체가 받는 외부 압력은 얼마겠어요? 중력이 지구가 당기는 힘 20N인데 요거 20N, 중력 20N. 요 밑에 바닥에 떠밀어 올리는 거 요거 20N 되니까 쌤쌤이 돼서 0 되는 거죠.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은 얼마죠? 20N이죠. 너무 쉽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작용하는 힘을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 물체는 무슨 힘을 받죠? 중력을 받죠. 중력은 누구의 상호작용인가요? 말을 우리말로 먼저 풀어보는 겁니다.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죠. 그럼 이거의 반작용은 바로 말만 거꾸로 하면 되죠. 누가 바로 힘을 받겠습니까?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 여기 지구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중심에다 그리는 게 좋아요. 여기 바로 뭘까요? 요거 1번 힘이라면 요거 1번 점 바로 뭘까요?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다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바로 중력은 중력 웨이트는 MA니까 MA인데 중력과 속도를 쓰면 되죠. 이거 2 곱하기 10 해서 20N. 이때 방향은 지구 중심 쪽으로 당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것도 20N. 왜냐면 크기 갖고 방향 반대고 서로 다른 지점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물체도 지구 중력을 받겠죠. 자, 이건 색깔을 한번 다르게 써보겠습니다. 자, 이 물체는 지구가 당기겠죠. 얼마로 당기겠어요? 자, 지구가 물체 B를 당기는 힘. 이건 아까 물체 A였어요.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30N. 그러면 이거의 반작용으로 말만 거꾸로 해주면 되겠죠.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 여기다 표시하고 싶냐면 겹쳐지니까 좀 다른데 같은 방향으로 30N. 바로 여기 거는 물체 A였다면 물체 B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다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해석을 하면 되죠. 자, A를 보니까 가만히 있죠. 그럼 합력이 0 돼야 되겠죠. 그럼 우리 뉴턴의 운동 MA는 F에서 A의 질량 곱하기 A의 가속도는 A가 받는 모든 외부 합력 또는 알짜 힘. 근데 가만 보니까 가속도가 0이죠. 그러면 알짜 힘이 0 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 B가 A를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죠. 자, 바로 이거 B가 A를 떠받치는 힘. 이걸 우리는 수직항력이라고 하죠. 수직항력. 노멀 포스, 수직항력. 보통 N이라고 말하죠. 중력은 아까 W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쓰면은 중력 더하기 수직항력. 그런데 0 됐다. 아, 크기 갖고 방향 반대면 되죠. 이때는 합력으로서 0이 되어서 크기 갖고 방향이 반대인 힘의 평형의 관계죠. 중력과 수직항력은 평형이다. 이때 중력의 크기와 수직항력은 크기 갖고 방향이 반대인 힘의 평형의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 힘의 평형. 자, 그런데 이제 방금 요걸 2번 힘이라고 한다면은 B하고 A의 상호작용을 보면은 B가 A한테 영향을 줬다면 A도 B를 영향 줘야 되겠죠. 그래서 A도 B를 영향해 주죠. 이게 바로 뭐냐면 A가 B를 떠받치는 힘이라 해도 좋죠. 또는 누르는 힘이라 해도 좋고. 지구를 거꾸로 놓고 보면 똑같은 말이니까. 자, 그렇고 보니까 바닥, 이 B의 입장에서 B가 가만히 있죠. 그럼 우리 뉴턴의 운동 두 번째식 MA는 F를 놓고 B의 질량 곱하기 B의 가속도는 B가 받는 모든 외부 합력 R자입니다.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 거 보면 합력이 0 됐죠. 가속도가 0이니까 속도에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때 누르는 힘이 바로 뭘까요? 요거 수직항력을 N점이라고 놓고 크기 갖고 방향 반대 N과 요거는 B한테 작용하는 중력. 자, 그래서 이때 작용하는 힘은 자, 이 바닥이 뭔가 영향을 주는 떠밀어 올리는 수직항력이 있다고 봐야 되죠. 두 개의 힘이 합쳐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뭔가 반대로 밀어 올리는 게 있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자, 바닥이 B를 떠받치는 힘.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력도 있지만은 수직항력도 있고 B에 작용하는 중력도 있고 그 다음에 바닥이 떠밀어 올리는
바닥이 자 B를 미네요. 잠깐만요. 자, 바닥이 물체 B를 미는 힘이죠. B가 힘받네요. 누구한테서? 바닥한테서. 자, 그래서 이때 작용하는 힘은 B한테 작용하는 모든 외부 힘을 다 더해보면 A가 미는 수직 강력, 그 다음에 B의 중력, 그 다음에 바닥이 떠밀어 올리는 바닥이 미는 것. 요거 위에 거는 B가 힘받는데 A한테서 힘받는 거죠. 그래서 또 합쳐보니까 이 세 개의 힘이 서로 평행의 관계죠. 이 두 힘 합친 거가 바닥이 떠미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방금 봤듯이 바닥은 바로 누구냐? 바닥이 B하고 상호작용하면 B도 바닥을 눌러줘야 되겠죠. 반작용으로. 이렇게. 이거는 바로 B가 바닥을 누르는 힘이다. 또는 떠받치는 힘이다. 해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B에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입니까? 30N. 그러면 A가 B를 누르는 힘은 얼마였죠? A의 중력이 20N이니까 이것도 20N이죠. 그러면은 이때 B에 작용하는 수지강력은 바로 뭘까요? 바닥이 물체 B를 떠받치는 힘은 원래 한 개만 있었다면 30N이지만은 여기에 20N이 더 가산되었죠. 그래서 총 이거는 요거 30N이죠. 그래서 요거 총 요거는 또 밀어 올리는 거는 30N이 돼야 되겠죠. 둘이 다른 게 50N이 돼야 되는 거죠. 50N. 그러면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된 거죠. 자, 실의 물체를 달았습니다. 실의 물체를 달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밑으로 당연히 무슨 힘이 작용하죠? 중력이죠. 요거 대충 얼마쯤 되죠? 20N쯤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의 반작용으로 지구가 물체를 당기면 물체가 힘받았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구도 힘받겠죠. 바로 이렇게. 요거 20N 되겠죠. 자, 근데 물체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만히 있는 거 보면 R자 힘이 0이죠. MA는 F에서 물체의 질량 곱하기 물체의 가속 또는 물체한테 주는 모든 외부 압력 또는 R자 힘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R자 힘이니까. 그럼 이때 바로 실이 당기는 힘이 있죠. 실. 물체는 힘받네 누구한테서? 실한테서. 그래서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 있죠. 그러면 이거의 반작용이 바로 뭘까요? 말만 거꾸로 하면 되죠. 실이 물체를 당기면 물체도 실 당기니까 실이 힘받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실이 요 물체가 당기는 힘을 받으면 밑으로 가속돼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걸로 보면 위에서 작용하는 힘이 있죠. 바로 천정이 당기는 힘이 있죠. 천정이 실 당기는 힘이죠. 그럼 이거의 반작용은 뭘까요? 천정이 실 당기면 실이 천정 당기니까 천정이 힘을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우리는 보통 그와 더불어서 여기에 또 뭐 하나 있어요. 이거 바로 지구가 실 당기는 중력도 있죠. 근데 보통 실 당기는 중력도 여기 있겠죠. 근데 보통은 실의 질량을 무시하라 그런 말이 자주 나오죠. 그러면은 원래는 물체가 당기는 힘, 천정이 당기는 힘, 지구가 당기는 실의 중력 이 세 가지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지만 보통은 이걸 무시해라 이런다면은 요 힘이 크기와 요 힘이 크기는 같겠죠. 따라서 우리 아까 실이 요 물체를 당기는 것도 20N으로 당겨야 되겠죠. 그러면 요게 20N이면은 실이 물체를 당기는 게 20이면 물체도 실 당기는 게 20N 돼야 되죠. 아까 실의 질량을 무시한다면 천정도 요걸 20N으로 당겨야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반작용으로 실도 천정을 20N으로 당겨야 되겠죠. 이러면은 깔끔하게 해결되죠. 요것이 바로 둘의 상호작용, 3법칙 작용 반작용이고 요러 둘이 상호작용하는 3법칙 그 다음에 요렇게 둘이 3법칙. 그러면 이때 이 두 힘은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해서 전체 효과가 0되었으니까 이건 힘의 합력이 0되는 거죠. 평형의 관계다.
힘의 평형. 그럼 여기서 실인되는 물체가 실당기는 힘, 천정이 실당기는 힘, 지구가 실당기는 힘, 요 세 가지 힘이 사실은 평형이 된 거죠. 요 세 가지 힘이 서로 평형의 관계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방금 했는 것과 똑같죠. 실의 질량은 무시한다. 물체가 받는 중력은 요거 20N이죠. 물체가 받는 알짜힘은 가만히 있는 걸로 보면 MA는 F에서 물체의 질량 곱하기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한테 주는 모든 외부 압력이죠. 외부 압력이란 말이 아주 좋아요. 알짜힘도 좋지만은. 근데 속도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 가속도가 0이죠. 따라서 알짜힘은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것도 20이죠. 요것도 20N. 요거와 요건 반작용이니까 요게 20N인데. 요거 실의 질량을 무시하라 했으니까 요게 0N이 되니까 따라서 천정이 실을 당기는 힘도 20N 돼야 알짜 힘이 0 되겠죠. 마찬가지로 실이 천정 당기는 힘도 20N 되겠죠.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은 얼마가 되죠?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 요거죠. 20N. 자,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 물체가 힘 받는 거니까. 그러면 물체가 실 당기는 힘. 바로 요 밑에 4번이죠. 이거는 바로 뭡니까? 질소가스통을 가지고 여기에 공기 하나를 탁 던지면 어떻습니까? 이 통이 공기 하나를 던지는 힘이나 이 뿜어낼 때 통이 받는 힘의 크기 같죠. 근데 공기 알갱이 작다 해서 무시하면 안 되죠, 절대. 그래서 많이 밀어낼수록 사람이 일로 가는 거죠. 바로 작용,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작용은 통이 공기 미는 힘이나 공기가 통이 공기를 밀어주는 힘이나 공기가 나가면서 통을 미는 힘이 어떻다? 같다. 크기가 꼭 방향은 반대다. 마이너스. 근데 합칠 수 없다. 서로 상대방한테 있다. 통은 공기를 던져주는 거고 공기는 나가면서 통 있는 데를 밀어주는 거죠. 힘주는 지점이 다르다. 이것이 아주 요점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보통 사람이 물에 떠 있을 때는 사람의 무게에 대해서 중력이 작용하죠. 중력. 이 사람의 질 W는 보통 mg니까. 근데 물에서는 사람을 띄워주는 부력이 작용하죠. 둘이 쌤쌤이죠. F 부력.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균형이 잡혔다 보고 이 중력 방향 Y축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발을 차는 순간 벽은 힘을 받죠. 이것이 바로 벽이 힘 받는 거죠. 바로 발이 벽을 미는 힘이다 말할 수 있죠. 그와 동시에 발이 벽을 미는 순간 둘이 상호작용이죠. 발이 벽을 미는 순간 벽도 발을 밀어주죠. 바로 힘주는 지점이 발에 가 있죠. 그때 이때 힘의 크기가 같다. 그리고 방향은 반대다. 근데 합칠 수 없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물체니까.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는 MA는 F를 쓰면 운동에 대해서는 MA는 F를 쓰면 되죠. 사람의 질량 곱하기 사람의 가속도는 사람이 받는 모든 외부 압력. 이때 외부 압력은 바로 뭐였어요? 바로 벽이 사람 미는 힘이죠. 발 미는 힘이죠. 그래서 세게 찰수록 더 빨리 잘 나가는 거죠. 이때는 발하고 벽의 상호작용이죠. 헬기가 공중에 뜨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 우리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날개가 돌아가면서 여기에 있는 공기 하나를 때려주죠. 그러면 공기 하나를 튕겨나가겠죠. 바로 이것이 뭡니까? 날개가
공기를 때리는 힘. 날개와 공기의 상호작용이죠. 공기 하늘. 그러면 공기 하늘이 날개로부터 힘을 받는 순간 공기도 날개에 영향을 주죠. 크기가 꼭 방향 반대로. 바로 뭡니까? 공기가 날개를 때리는 힘이라고 말해도 좋고 올리는 힘이라고 말해도 좋겠죠. 이 힘 크기 같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날개가 돌아가면서 비행기가 가만히 있다면 공기가 때려서 내려오는 힘이나 공기가 때려서 날개를 위로 올려주는 힘은 같겠죠. 이러면 이 정확하게 여기에 날개의 무게와 똑같으면 가만히 서 있을 수 있겠죠. 이때는 바로 날개와 공기의 상호작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포를 쏠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포알이 어떻게 날아가는 거죠? 여기에 화약을 터뜨리면 이 화약하고 이 몸체에서 밀어내면서 대포를 밀어주죠. 그러면은 대포가 포탄을 미는 힘이 작용이라면 작용 반작용은 이름이 상관없어요. 순서하고 상관없으니까 대포가 포탄을 미는 순간 포탄도 나가면서 대포의 몸체를 밀어주겠죠. 대포도 날아가면서 대포알이 날아가면서 이 포신이라고 말하죠. 대포를 밀어주는 힘이 생기죠. 이때 이것이 가는 힘이나 이것들이 뒤로 밀리는 힘이나 어떻다고 볼 수 있습니까? 크기 같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잠깐 살펴본다면은 MA는 F, F는 MA 쓰지만 수업 시간에는 항상 MA는 F를 쓰겠어요. 나중에 더 이야기하겠고. 그러면 포탄의 질량 곱하기 포탄의 가속도는 포탄이 외부로부터 받는 모든 힘이 되겠죠. 그러면은 포탄이 날아갈 때 어떻게 되죠? 질량은 작고 그렇죠. 근데 이 몸 전체로 보면 대포의 질량 곱하기 대포의 가속도는 대포가 받는 모든 알짜임이죠. 대포가 받는 알짜이면 포탄이 날아가면서 밀어주는 요 힘이죠. 근데 포탄이 날아가는 힘은 일로 힘 받죠. 크기 갖고 방향 반대죠. 요거와 크기는 갖고 방향 반대니까. 근데 크기는 갖고 방향 반대니까 어느 한쪽을 마이너스로 넣는다면 일어나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 보통 포탄의 질량은 작죠. 요건 작죠. 근데 대포 몸체는 엄청 크죠. 둘이 곱해서 같으려니까 이거는 작은 대신에 이거는 엄청 커야 되겠죠. 근데 요거는 큰 대신 요건 작죠. 그래서 포탄은 엄청 빨리 날아가더라도 이 몸체는 뒤로 밀리는 게 좀 속도가 포탄보다는 뒤로 약하게 밀리죠. 근데 주고받는 힘은 같고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총이 총알을 미는 힘이나 총이 나가면서 이 뒤에 몸체를 밀어주는 힘의 크기 같죠. 그 대신 질량이 작은 대신에 가속도는 엄청 큰 거고 이거는 질량이 엄청 큰 대신에 가속도는 엄청 작죠. 크기 같고 방향 반대고 더할 수는 없죠. 지금까지 뉴턴의 운동 세 번째 법칙 상호작용하는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두 물체가 상호작용할 때 주고받는 힘 크기는 같다. A가 B를 당기는 순간 B도 A를 당긴다. 힘 크기가 같고 방향 반대이면서 서로 다른 지점에 힘을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지구에다가 어떤 물체를 놓으면은 지구에다가 어떤 물체를 낙하시키면은 지구가 이 물체 당기는 힘이나 물체가 이걸 당기는 힘은 같죠. 근데 이 물체가 지구가 이 물체를 당길 때 보면 이 물체는 후다닥 움직이면서 뭔가 효과가 확 나타나는데 이거 하나 떨어진다고 지구가 올라오는 느낌을 미세하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떨어뜨려 놓고 지구가 올라오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근데 원체 이 지구가 커가지고 워낙 지구가 크다 보니까 이 가속도가 엄청 작죠.
이거는 질량이 작은 대신에 가속도가 엄청 크죠. 크기 같고 방향 반대. 근데 더할 수 없는 서로 다른 지점에 있는 거. 이걸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배운 걸 토대로 모의고사 나왔던 것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세요. B라는 물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라는 물체는 질량이 M인데 여기 힘주는 지점이 여기 이 물체 안에 주는 게 좋아요. 그림을 저렇게 표시했더라도 B라는 물체는 지금 수평면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F라는 힘을 주는구나. 이렇게 놓으면 좋고. 그런데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다른 힘이 있구나. 그럼 이쪽에 A가 분명히 이쪽으로 힘을 줘서 전체 효과가 0 되어야 되겠죠? 가만히 있는 거 보면은. 그래서 MA는 F. 자, B의 질량 곱하기 B의 가속도는 B가 받는 모든 외부 압력 또는 R자 힘을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바로 어떤 힘이 있습니까? 오른쪽에서는 F가 미는 힘이 있죠. 그러면 B가 얼마로 눌러줘야 되겠어요? B가. 그래서 전체 효과가 속도의 변화 없으니까 이게 0 되죠. 0. 따라서 바로 A가 B를 미는 힘이 있다.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F만큼 밀어줘야 되겠죠. 이것이 F만큼 밀어줘야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A가 B를 미는 게 F가 되니까 그와 더불어서 반작용, B도 A를 F로 밀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상호작용의 특징이니까 이게 F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A의 입장에서도 벽이 A를 얼마로 밀어야 이 전체 효과가 0이 되는 거죠. 벽도 A를 F로 밀어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의 반작용으로 A도 B 벽을 F로 밀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벽이 A를 미는 힘의 반작용은 이런 문제 나오면 그저 묶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상호작용인가를 보면 돼요. 벽이 A를 미는 거의 반작용은 말만 거꾸로 하면 되죠. A가 벽을 미는 건데 이거 A와 B 들어서 다른 거니까 틀린 거죠. 무조건. 자, 한번 보세요. 벽이 A를 미는 힘의 크기와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는 어떤다? 자, 벽이 A를 미는 게 F였죠? 오른쪽으로. B가 A를 미는 거는 왼쪽으로 F였죠. 같죠? 이 두 힘이 같아야 가만히 있을 거니까. 이때는 힘의 평형의 관계라는 거죠. 힘의 평형. A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두 힘이 서로 합력이 0 돼서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 두 힘은 평형의 관계다 말하죠.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는 아까 구했듯이 F였죠. 그래서 답은 바로 뭡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R자임 구하고 힘의 작용과 반작용의 그런 특징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책 자체는 무슨 힘을 받죠? 중력을 받죠. 중력. 그러면 이거의 반작용으로 지구도 이 물체를 당기죠. 자, 이거는 지구가 책을 당기는 힘. 요거 1번이라고 하면은 요거 1번 점은 바로 반작용이죠. 책이 지구 당기는 힘. 자, 그 다음에 자, 근데 여기서
손으로 눌러주죠. 손으로 누르면은 책이 힘을 받죠. 자, 요거 바로 손이 책 누르는 힘이죠. 누르는 힘. 이거 반작용은 여기에 손이 힘을 받겠죠. 자, 그와 더불어서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고 있죠.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이거는 책상과 책의 상호작용인가? 이 반작용은 책상이 힘을 받아야 되죠.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 요거 우리 수직강력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수직강력의 반작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책의 입장에서 책이 받는 모든 외부 힘을 생각해 본다면, 자, 운동식을 쓰면 MA는 F라는 식을 쓰면 되죠. 책의 질량 곱하기 책의 가속도는 책이 받는 모든 외부 압력이죠. 자, 이때 우리는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손이 누르는 힘. F, 손. 더하기 지구가 당기는 중력. 더하기 책상이 떠받치는 수직강력. 책이 힘을 받네요. 누구한테서? 책상한테서. 자, 그런데 이게 알짜임이 0 되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속도의 변화가 없으니까 가속도가 0이죠. 따라서 우리는 밑으로 내려오는 힘. 자, 요거를 화살표로 따져본다면 손이 누르는 힘은 아래쪽이죠. 중력도 아래쪽이죠. 수직강력은 위로 돼야 되는 거죠. 이때 크기를 조사해보면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밑으로 요거 두 힘을 합친 것이 요거와 같아야 되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책에 작용하는 합력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거나 등속으로 운동하면 합력이 0이죠. 등속 직선 운동하면 0이니까 이거 합력은 0 맞죠. 책상이, 자 보세요.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책에 작용하는 중력과 같나? 이래 물으면은, 자,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 요 수직압력이 요거의 중력하고 같지는 않죠. 요거는 요거 더하기 손이 누르면 더했는 것이 같아야 되니까 같지 않죠. 자, 손이 책을 누르는 힘하고 책상하고 책, 이런 거는 무조건 틀린 거죠. 왜냐하면 상호작용할 때 손하고 책인데 갑자기 책상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죠. 상호작용은 둘의 서로 관계죠. 답은 바로 뭐죠? 기억이 되겠죠. 자, 승용차와 트럭이 충돌할 때 가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자, 두 차가 상호작용할 때 누가 더 큰 힘을 받겠어요? 우리 뉴턴의 운동 세 번째 작용 반작용을 잘 이해했다면 주고받는 힘의 크기는 항상 같죠. 근데 마음속으로 이게 받아들이기는 좀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주고받는 힘 크기는 어떻다? 서로 같다. 두 차가 충돌할 때 어떤 사람이 더 위험할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까도 봤듯이 주고받는 힘 크기는 어떻습니까? MA는 F죠. 여기에 질량 MA는 F라 말할 수 있죠. 승용차의 질량 곱하기 승용차의 가속도는 승용차한테 주는 모든 외부 힘, 트럭이 지금 힘을 주고 있죠. 이거. 트럭의 질량 곱하기 트럭의 가속도는 트럭한테 주는 모든 알짜힘, 바로 승용차가 지금 힘을 주고 있죠. 근데 이 힘 크기가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방향만 반대죠. 자, 그런데 트럭의 질량이 엄청 크죠. 승용차는 거기에 8분의 1 정도로 작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속도가 더 크겠죠, 승용차는. 이거는 작겠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A는 승용차, 트럭, 방향은 반대. 그래서 A의 가속도가 더 크죠. 승용차의 가속도가 더 급하게 일어나는 거죠. 속도 변화가. 자, 그래서 이때 우리 안에 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더 위험할까? 이래 물을 때는 A는 F를 생각해 본다면 차에 탄 사람의 질량 곱하기 사람의 가속도는 사람한테 주는 모든 외부 압력인데 가속도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힘을 받겠죠. 그래서 가속도가 큰 바로 작은 차에 탄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래 말할 수 있고, 우리 보통 교통사고가 났을 때 오토바이하고 큰 차가 박아떴다 그러면은 진짜 오토바이 탄 사람은 거의 치명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고받는 힘은 같더라도 거기에 작은 어떤 오토바이 질량 때문에 가속도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업에 쓴 자료는 아래 링크를 따라가면 학습 자료와 문제도 있으니까 꼭 다운받아서 풀어보길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